자, 다음은 의결권인데 우리 교재 195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쉬었었죠? 왜 그렇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파트가. 의결권은요, 평등이 아닙니다. 물론 평등도 할 수 있어. 그러나 평등이 아니라 전유분의 면적 비율, 다시 말해서 평수대로 갑니다. 평수. 우리가 얼마 전에 선거했었죠? 1인 1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식회사 마냥 의결권은 규약이 없다면 평등이 아니라 전유분의 면적 비율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면적 비율. 예컨대 25평 가진 사람이 25평 행사하면요, 100평 가진 사람은 100평 행사합니다. 따라 25평 3명이 투표를 해도 100평을 못 이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식회사와 똑같습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의결권은 특별한 규약이 없다면 평등하다. X 전유분의 면적 비율. 의결권은 서면 대리는 상관없고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뭐 니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법에 있기는 있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하다. 의결권은 규약에 정황이 없다면 평등하다. X 전유분의 면적 비율. 주식회사와 똑같다. 아셨죠?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재용 부회장하고 의견이 똑같습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25평 가진 사람이 25평 행사하면 50평 가진 사람은 50표, 100평 가진 사람은 100평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평등하다가 아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의결권이 평등하다면 틀려요. 정말 잘 나오고 속기 딱 쉽습니다. 집회결은요, 매수인의 효력이 있고요. 8번 중요합니다. 이게 머릿수와 평수 모두 따져서 5분의 4 세 가지가 있어요. 구분 수의자 및 의결권. 아까 말씀드렸죠? 임시집회 소집은 이거 필요 없었잖아. 이거는 머릿수와 평수를 모두 따진다. 그래서 재건축결의, 서면결의, 건물가격이 2분의 1 넘는 부분이 멸시라는 경우 복구결이거든요. 얘는 이래야 돼. 반드시 재건축결의, 서면결의, 건물가격이 2분의 1 이상 초과 부분이 멸실될 때 복구결의 꼭 있어야 됩니다. 4분의 3 이런 거 필요 없어요. 4분의 3 과원수 일 필요 없고요. 얘만 외우세요. 여기서 나와야 되지 이거 넣으면 맞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자세히 공부하지 못해요. 시간 낭비입니다. 요령이 필요해요. 아셨죠? 외우라는 거 외우시고 제끼라는 거 제끼세요. 민법 시험 공부하는 거 우리가 연구하면 안 돼요. 아셨나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저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 제가 시험 강의를 할 뿐이지 민법 강의라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시험에 빨리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하자는 거, 보자는 것만 보시고 외우자는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구분 수의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건축결의, 서면결의, 건물가격 2분의 1 넘는 부분이 멸실한 경우에 복구결의가 있다. 꼭 세 가지는 외우셔야 된다.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하자담보 측은 뭐 고쳐달라 손해배상 있죠. 이런 것은 집합 건물의 주인들이지 세입자를 포함한 입주자 대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함께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하자담보 주권이 있다면요, 고쳐달라 그러면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아무 쪽에 나와버립니다. 물이 줄줄 샌다 해서 시비 걸어서 500만 원 받고 나서 그냥 이사 가버려요. 집주인 안 그러겠지만 이런 경우 입주자 대표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같이 있죠. 이런 경우는 하자 보수해달라 할 수 있지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누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경우는 손해배상은 입주자 대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구분 소유자들만 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셨죠? 그런 뜻이 되었고요. 아파트의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는요, 하자 발생한 시점부터 따로 지난다.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동수에 따라서 하자 발생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효를 계산한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 준공되는 날이 아니라, 아셨죠? 또 각 하자 발생 시점이기 때문에 같은 동의를 하더라도 하자 발생 시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아파트의 하자 발생 시점부터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거. 이건 뭐 3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하자 보수 보증 계약에 의한 보증 채권 시효는요, 상사 채권에 따라서 5년의 시효. 우리가 민사 채권은 10년이고 상사는 5년인데 하여간 하자 보수 보증 계약에 의한 보증 채권의 시효는 보증 채권이 상행이기 때문에 상행위에 관한 채권 5년을 적용한다. 그런 뜻 되겠습니다. 재건축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건축도. 재건축 재개발 이권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는 아파트의 관리와는 관계없지만 그러나 재건축과 관련이 있죠. 재건축 된다 그러면 아파트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경우가 재건축이 가능한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구분 수의자 의결권의 각 5분의 4죠. 머릿수 5분의 4, 평수 5분의 4다. 양쪽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구분 수의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왜냐하면 20평 가진 사람과 50평 가진 사람 생각이 다르죠. 20평 가진 사람은 아파트 좁아서 계속 재건축 하고자 하고 50평 가진 사람 싫어. 아셨나요? 그래서 구분 수의자와 의결권의 각각 5분의 4 넘어야 돼. 예를 들어서 20평 가진 사람이 4명이 재건축하재요. 그러나 100평이 하나가 반대하면 안 되는 뜻이죠.
근데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일괄 재건축은요, 개의 건물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파트 단지는 10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동마다 5분의 4가 넘어야 되는데 9동이 다 100% 찬성해도 나머지 한 동에 80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렇죠. 아시죠? 그래서 하나의 단지 내 재건축을 전부 다 하려면 모든 동동마다 각 5분의 4가 넘어야 되지, 9동까지는 전부 찬성했는데 10동이 반대했다. 즉 10동이 5분의 4가 되지 않으면 10동은 재건축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재건축 결의는 동동마다 모두 5분의 4, 5분의 4가 필요하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 있겠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 나이에 무슨 재건축 하느냐, 또는 이 아파트가 더 좋다, 이사하기도 싫다, 그런 경우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결의가 났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결의가 났어요. 그러면 조합에서 물어봅니다. 촉구합니다. 예전엔 최고 그랬다가 법이 바뀌었어요. 참가 여부를 촉구하고 2월 이내 해답이 없으면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으로 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미 결의가 났고 당신이 반대했는데 따로 올래 말래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2월 이내 대답이 없으면 반대로 보는데, 이때 해답 여부의 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정말 중요해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반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가 여부를 촉구하고 2월 이내 대답이 없으면 참가하지 않겠다, 거절로 보는데요. 해답 여부의 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서면으로. 촉구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틀려. 아셨나요? 반드시 서면으로 촉구하라. 이렇게 돼요. 서면으로 촉구하라. 서면으로 촉구하라는 거 아주 중요해요. 자, 이제 재건축 결의가 났습니다. 근데 반대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럼 지분을 사야 돼.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 촉구 기한 만료 2월 이내 시가로 사겠다. 청구해야 돼. 시가로. 이때 시가는요, 노 건물이 아니라 개발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자, 재건축하게 되면 가격이 뛰겠죠. 지금이 낡은 아파트가 아니라 이미 재건축이 된다라면서 시가 올랐죠. 그 가격을 보상해줘서 내보내야 됩니다. 아셨나요? 그래도 이 사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가로 매도해라 할 수 있는데, 시가는 개발이익 포함된 가격이고 즉가 이루어지는 형성거래다. 근데 뭐 이건 구분 소유자 등의 환매 청구권, 재건축 결의가 나서 뭐 2년 이내에 되지 않으면 6월 이내 환매 청구할 수 있고요. 뭐 크게 중요한 아닙니다. 자, 여기는 시가로 매도하라. 시가는 개발이익 포함된 가격이지 노후 건물이 아니다. 권리 행사하면 즉가 매매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뜻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분 소유자 등의 환매 청구는 결의가 났는데 2년 이상 착수하지 않아. 그런 경우는 원래 아파트 주인들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시가로 매수할 수 있는데 반드시 시가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 이게 제일 그럼 틀립니다. 그래 쉽게 나가지. 이 사람들이 노후 건물을 기준하면 가격이 싸잖아. 그래서 반드시 개발이익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매도하라 라고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자, 조금씩 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